10여 년간 500명에 이르는 재소자를 상담하는 등 남다른 봉사활동으로 제7회 법조 봉사대상 본상을 수상한 이상대 검사를 만나봤습니다. 자칫 부담스러운 직장 회식에서 잘만 앉으면 명당이 될 수 있는 자리를 알아봅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대검 유전자 감식실에 의뢰해 7개월간 강에 유기돼 있던 시신에서 DNA를 확인, 미궁에 빠질 뻔한 살인사건을 해결했습니다. 이웃과 함께하는 사랑 나눔 분장 행사가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서 열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검찰포커스 하담미입니다. 연말을 맞아 따뜻한 소식으로 검찰포커스 문을 열겠습니다. 10여 년간을 한결같이 상담을 통해 재소자에게 희망과 용기를 준 검사가 있어 화제입니다. 추운 겨울을 훈훈하게 달군 법조 봉사대상 본상의 주인공 이상대 검사를 만나봤습니다. 서울 고등검찰청의 한 사무실. 이곳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보통 검사와 재소자가 만나는 경우는 사건 수사를 위해서지만 이번엔 경우가 다릅니다. 안에 있는 동안에 너만의 시간이 있으니까 잘 한번 네 스스로 네 인생 한번 돌아봐봐. 그래서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 시간 한번 가져봐. 명상하고 명상이라는 게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거든. 매주 금요일마다 25세 이하의 청소년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1시간씩 상담을 해오고 있는 이상대 검사. 명목은 상담이지만 세상 사는 이야기를 나누며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하고자 마련한 자리입니다. 이러한 그의 진심이 통한 것일까? 처음엔 어색해했던 재소자도 어느덧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어느 상태냐 그럼? 조울증으로 그런 거예요 그냥? 그때는 이런 거보다 증세가 심해서 제가 막 갑자기 화내거나 막 얘기는 많이. 이렇게 거쳐간 재소자는 약 500명. 감사 편지를 받은 것만도 수차례입니다. 10여 년간 변함없이 봉사를 실천해온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 어린애들이 순간적인 실수로 큰 어떤 그 아픔을 맞을 수도 있는데 그걸 극복하고 진짜 멋있는 성인이 됐으면 좋겠다는 어떤 그런 바람을 가지고 걔들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게 된 거고요. 제가 무슨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그런 차원도 아니고 같이 대화하면서 좋은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재소자 상담뿐만이 아닙니다. 1988년부터 20여 년간 총 110회에 걸쳐 헌혈을 한 공로로 대한적십자사 총재로부터 포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따뜻한 마음이 저절로 전해지는 한마디로 인간미 넘치는 검사입니다. 제7회 법조 봉사대상 시상식. 봉사와 선행으로 사회적 귀감이 되고 있는 법조협회 회원과 법조직역 종사자들을 발굴해 격려하는 행사에 이상대 검사가 본상 수상자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범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냉철하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겐 더없이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온 이상대 검사. 그의 봉사활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꾸준히 계속될 것입니다. 소녀 가장들에 대한 어떤 그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친구들을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싶었던 그런 생각이 있고요. SPBS 서희정입니다. 어느덧 한 해를 마감하는 12월. 이런저런 송년회 약속으로 분주한데요. 특히 직장 회식의 경우엔 자칫 부담스러운 자리가 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런 회식에서 자리만 잘 잡아도 직장 생활을 하는데 한결 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연말 회식을 앞둔 분들이라면 한 번쯤 귀 기울여 볼 만한 회식 명당 자리에 숨겨진 의미, 김경리 기자가 전합니다. 술자리가 많은 연말 연시, 직장인들은 잦은 회식에 몸을 사리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취향에 따라 자리만 잘 잡으면 성공적인 비즈니스의 장으로 혹은 친교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직장 정치 혹은 사내 정치란 말이 회자될 정도로 치열한 직장 내 역학관계는 회식 자리에도 그대로 반영됩니다. 먼저 사각지대. 중간에 눈에 띄지 않고 빠져나가기 가장 좋은 곳으로 더 나은 선약이 있는 신입사원들이 자리 경쟁을 벌이는 곳입니다. 다음으로 소외지대. 관심이 닿지 않은 곳으로 흔히 팀 내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밀려나 앉는 곳입니다.
술에 대한 부담은 거의 없지만 다음 날 회식 참여 여부조차 의심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식에서 제일 높은 상사의 옆자리는 소위 아부지대라고 불립니다. 주관자의 말에 적극 호응해줘야 하는 것은 물론 굳은 일을 도맡아 상사의 신임이 두터운 사람들이 주로 앉습니다. 그러나 회식 주관자를 대신해 술잔을 받거나 팀원들의 표적이 될 수 있는 점은 각오해야 합니다. 사망지대도 있습니다. 술을 마시라는 권유가 가장 많고 2인자와 술 좀 마신다는 신입사원들이 주로 배치되는 자리. 남보다 먼저 쓰러지거나 취중 진담에 우려가 높지만 다음 날 제 시간에 출근할 수만 있다면 상사의 신뢰가 깊어집니다. 직장인들의 심적 스트레스는 날로 심해지고 건강에 대한 불안감은 점점 높아지는 요즘. 늘어나는 술자리를 피할 수 없다면 건강하게 마시는 법을 알아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잦은 술자리로 지치기 쉬운 연말, 건강하게 술을 마시는 습관에서부터 자리를 골라 앉는 안목까지 갖춘다면 도를 넘지 않고도 즐길 수 있는 회식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SPBS 김경리입니다. 살인사건은 수사와 공소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격자 확보가 어렵고 피고인이 진술을 번복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이유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 검사의 끈질긴 집념과 최첨단 유전자 감식이 밝혀낸 살인사건의 진실, 송기현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1월 전남 목포에서 융업에 종사하던 30살 장모 여인이 실종됐습니다. 그리고 7개월 후 장모 여인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영산강 하구원에서 인양됐습니다. 실종 당시 통화 내역을 근거로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33살 김모 씨가 수사망이 좁혀오자 자살을 기도하다 검거됐고 장여인을 살해해 유기한 혐의를 자백한 것입니다. 돈 때문에 그랬어, 그거. 지저분하고요. 사귀면서 동거도 1년가량 한 상태였습니다. 그 후에 이제 헤어졌는데 다른 남자와도 성관계를 갖는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더러운 여자이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신이 장모 여인이라는 사실을 밝혀내지 못한다면 살인사건에 대한 수사와 공소유지가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 내가 죽였다고 하는데 피해자가 아니다, 이 자체는. 이러면은 그다음부터는 좀 어려워지는 거죠, 사실은. 김 검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DNA 동일성 여부를 우려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DNA 검출 불가였습니다. 염분이 높은 물속에서 7개월이나 유기됐던 시신은 부패가 심해 DNA 검출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사체는 또 올랐는데 그게 이제 바지선 밑에 붙어 있는 바람에 사체가 7개월가량 발견되지 않고 물속에 계속 방치돼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체 그러던 중 김 검사는 유영철 살인사건에서 국가수가 발견하지 못한 피해자의 혈흔을 대검찰청 유전자 감식실에서 발견했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계기는 그거죠. 이제 유영철 사건이죠. 유영철 사건. 국가수에서 하지 않았던 방법, 이제 국가수에서 놓쳤을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해냈다. 대검찰청 유전자 감식실에 문의한 결과는 희망을 갖기에 충분했습니다. 경험상으로도 늑골뼈보다는 바닷물, 염분이 높은 바닷물 조건에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대퇴부뼈가 감정에 더 적합할 것 같다고 판단이 돼서. 이 같은 사실을 토대로 새로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김 검사. 대검찰청 유전자 감식실에서 시신의 대퇴부와 치아에서 채취한 시료를 통해 인양된 시신과 숨진 장여인이 동일 인물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성별이 XX의 여자로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9번 유전자가 자식한테 전달이 됐고요. 그리고 어머니 25번 유전자가 자식한테 전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검거되기 한 보름 전쯤에 발생한 사안이었습니다. 군산에서 동생 살인사건을 떠안고가는 살인사건이 발생한 후에야 검거됐던 사안이었기 때문에 2차 범행은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드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검사의 끈질긴 집념과 첨단 과학수사 기법으로
사슬처럼 이어진 범죄를 끊어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검찰은 과학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사 기법을 선진화하는 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SPBS 송견입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김장철이면 주부들의 일손은 겨우내 먹을 김치를 담그느라 분주해지는데요.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줄 사랑 나눔 김장 행사가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서 열렸다는 소식입니다. 정영민 기자가 전합니다. 연말을 맞이해 직접 김장한 김치를 이웃에게 나눠주는 사랑의 김치 나눔입니다. 검찰 관계자를 비롯해 범죄예방위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역 및 지구회장단 등 40여 명이 하나로 힘을 모았습니다. 맞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고무장갑을 끼고 요리 모자까지 쓰며 철저한 준비를 하는데 검사장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추운 날씨에 이렇게 해서 이게 우리 불우한 이웃들한테 겨울에 맛있는 그 양식과 된 걸 생각하니까 아주 보람 있고 재밌는 것 같아요. 김치를 받고 반가워할 얼굴들을 생각하면 절인 배추를 양념하는 손길이 더욱 바빠집니다. 좋아하는 사람들과 같이 한다니까 즐겁고 남한테 되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서 좋아요. 드디어 차곡차곡 쌓이는 김치통. 이렇게 마련된 1,200포기의 김치는 범죄 피해자 가정과 독거노인, 장애인 시설 등에 전달됩니다. 김치의 첫 번째 배달지인 복지시설에 들어서자 장애인들이 반갑게 맞이합니다. 오랜만에 지인을 만난 듯 스스럼 없이 검찰 직원들과 위원들을 대합니다. 맛있는 김치와 함께 그 속에 깃든 관심과 사랑까지 전달받은 이들의 얼굴이 더없이 밝습니다. 김치 맛있게 먹을게요. 사랑의 김치는 어르신들이 모여있는 범마을 노인정에도 전달됩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손님들을 반갑게 맞으며 이번엔 따끔한 충고도 잊지 않습니다. 검찰청은 권력기관이기 때문에 사세를 낮춰서 근무를 하시라 그 말씀입니다. 김장하는 날은 그 마을의 잔칫날. 김장 김치와 함께 떡, 고기 등을 준비해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한 잔치상을 차렸습니다. 경제가 어렵다지만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포기 김치에 담긴 사랑으로 우리 이웃들의 겨울이 좀 더 따뜻해지길 기대해봅니다. SPBS 정영민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미국 펜실베니아 양형위원 초청 강연이 지난 3일 대검찰청에서 열렸습니다. 초청된 스티븐 교수는 미국 연방과 각 주의 양형 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강연을 하고 참석자들과 함께 배심 제도의 효율적 정착을 위한 플리 바게닝, 참고인 소환, 면책 조건부 증언 제도 등에 대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지난 4일 대검찰청 여직원 모임 설랑회는 사랑의 1일찻집을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투병 직원과 검찰 유가족을 돕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다양한 차와 간단한 먹거리를 판매해 얻은 수익금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직원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연말을 맞아 이웃과 함께 온정을 나누려는 검찰의 손길이 따뜻한 차 한 잔에서 우러나왔던 시간이었습니다. 2008년 4분기 아들노미코 회의가 지난 11일 대검찰청에서 열렸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등 13개국과 국내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제18차 아들노미코 9월 확대회의 내용과 성과, 2009년 아세안 프로젝트 추진 방향, 국제업무 관련 국내외 공조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국민에게 가까이 다가서기 위한 검찰 노력의 일환으로 검찰 홈페이지에 국민의 소리에 답합니다라는 코너를 신설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이미 검찰 홈페이지 내에 국민의 소리라는 코너를 운영해 의견을 수렴해왔지만
답변을 해주는 기능이 없어 쌍방향 소통이 부족했기 때문에 답변 전담 코너를 신설하게 됐습니다. 이상 검찰 포커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